자, 안녕하세요. 2월 8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부터 드디어 연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 어떻게 보면 이번 주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들 지금 그래도 나쁘지 않은 소식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쉬어가는 이 상황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시간은 우리 편인 이유가 뭐가 있는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포드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AI 붐에 따른 빅테크 기업들이 긍정적 실적 전망을 받아들이며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포드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자면 장 마감 이후에 4분기 매출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제 매출 460억 달러예요. 영업이익이 11억 달러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3개월 동안 대략 1조 이상을 벌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거는 시장 예상치를 굉장히 상회하는 수치이며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어떤 소식이 들어오게 되었냐면 이전에 대형 EV, 이 전기차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 했다가 잠깐 이거를 멈추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 경영 전략을 약간 수정해가지고 현재 대형 EV가 아니라 소형 EV 이쪽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일단 관련 시장부터 키우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저가형 전기차 이것부터 먼저 밀어보겠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이 전 세계 지금 트렌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나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여기에 수혜를 받고 있는 저가형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이 부품이라든가 아니면 충전 인프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대 한번 꾸준하게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자동차뿐만 아니라 AI 붐에 따른 반도체 기업들도 굉장히 좋았어요. 최근에 ARM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역사 대장은 엔비디아죠. 멈추지를 않습니다. 또 이날 2%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서 주당 700달러를 돌파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아마존도 같이 이 테마에 엮여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주요 IB들이 꾸준하게 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연히 매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관련 테마에 있는 그 아래 종목들도 낙수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에 약 70%가량이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역사적 평균인 63%를 웃도는 수치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 경기는 상당히 강한 상황이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니까 좋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서도 경기가 탄탄한 부분이 금리 인상의 속도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늦어지는 효과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 하나 나쁜 거 하나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페드 이제 인사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엔 또 누가 얘기를 했냐? 이제 닐 카시카리 이름이 힘들죠. 아무튼 이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날 이 페드가 올해 2회에서 3회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한다 언급했고요. 그리고 이제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인내심을 갖는 것이 합리적. 그러면서도 차근차근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올해 못해도 3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면 뭐 3월 달은 빠르겠죠. 하지만 5월, 6월이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 관련해서는 윤곽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떠오르는 건 뭐다? 선반영. 왜냐하면 3월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을 때 작년 11월 달부터 올라갔잖아요. 이번에도 그때보다는 이 기간 차이가 덜 나기 때문에 빠르게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현재 3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18.5%로 사실상 여기서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이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이제 5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68까지 올라갔던 게 조금 빠져서 63.4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이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 좋아서 조금 빠진 것 같아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영향이 미쳤고, 자, 그래서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73.86달러로
플러스 0.75%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하락에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오늘 시장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좋은 내용이 많이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핵심인지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자면, 자, 인플레의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에너지잖아요. 그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석유 수요 증가율 정점 찍었다. 점차 둔화될 것. 그러면 지금 이 생산량이 엄청나게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수요 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지금보다 가격 안정, 물론 홍해 리스크, 이스라엘 리스크는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수요가 깡패라고 수요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은 가격 안정은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는 게 2014년. 이때랑 현재 지금 상황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예,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100달러 넘었던 유가가 순식간에 60, 50, 40 막 쭉쭉 빠지게 되었거든요. 2016년 초까지. 그래서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고, 그리고 분명히 방금 이런 내용 때문에 채권 수요가 좀 약해졌다라는 걸 봤잖아요. 근데 미국 재무부 10년물 국채 발행을 딱 진행하려고 했더니 4.093%의 수요가 엄청나게 몰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 딱 느낌이 그거잖아요. 뭐 한 달, 두 달? 어차피 얘네들은 장기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는 그 아무것도 아니다. 미리미리 세팅을 해놓자. 자, 그렇게 해서 현재 위치가 바닥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중국 증시 폭락에 증권당국 투장 전격 조치 얘기 나오고 있는데 올해 중국에서 부양책도 추가적으로 발표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중국 내에서도 유동성이 풀리면서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중국 자체의 경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여기에 수혜 많이 받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요거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관련 종목들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개별적인 섹터를 좀 보도록 하자면 역시나 반도체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AI에 필요한 HBM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500%까지 치솟아 올라왔다라고 해요. 그러면 수익성 올라올 수밖에 없으니 뭐 올해 연간 10조 원의 영업이익 기대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요거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 지금 뭐 법적으로 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보여지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 앞당길 듯 삼성 로보틱스로 사명 변경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도 여러분들 꾸준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포드 쪽에서 소형 EV 얘기 나왔었잖아요. GM도 지지 않습니다. LG화학과 이 집 5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을 계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현재가 전기차의 바닥이라는 건 변하지 않죠. 하지만 이들 입장에선 점유율을 가져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를 멈추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 계약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양극재 관련으로도 바닥 찍고 어느 순간 올라갈 가능성이 높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왜 아니냐라고 하면은 소재는 화학이 만들기 때문에 화학 쪽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 결국 삼성폰 따라가나 접는 아이폰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부품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1등이죠. 그래서 이 접는 부품 관련해서는 이 관련주로 엮여 들어가는 종목이 많다 보니까 그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해상풍력 집중 육성 얘기 나오며 1조 기후펀드 나온다라고 하거든요. 요즘 우리나라의 해상풍력을 먹여 살렸던 건 대만 쪽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지금 한국도 지지 않겠다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현 정부에서 이전 정부의 태양광에 대해서는 되게 좀 많이 깠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해서 태양광을 배제하고 그걸 이제 풍력 쪽으로 집중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 해상 풍력 관련해서 관련으로 엮여 들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많이 봤던 두산 에너빌리티도 우리나라 해상 풍력 1등 사업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 많이 받는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 9년 만에 연간 영업이익을 흑자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조선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욱더 좋은 이유는 무엇이다? 고부가치 선박의 수주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원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후판이 뭐다? 중국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에 침투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한국도 이 원가 가격에 대한 압박 때문에 계속 내릴 수밖에 없는 모습 보여지게 될 것이다. 작년에 한 번 더 내렸는데 올해 또 한 번 이 비슷한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은 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선가는 올라가는데 물량은 많아지고 원가율 낮아진다. 영업이익률 높아진다. 박수 치는 거죠, 그냥. 자,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이렇게 봐야 되는 뉴스들 쭉 한번 봤는데 일단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 아쉬움을 좀 만회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뉴스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편안하게 볼 수 있죠. 무엇보다 좀 포인트를 찝자면 석유랑 요 국채 요 관련해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요건 다음 영상에서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 영상을 꾸준하게 봐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이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많이 이것저것 올리지는 않고요. 그냥 딱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영상 제가 못 찍었는지 이렇게 올려드리는 정도 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이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셔서 공부 같이 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에너빌리티, 오늘은 또 빠르게 올라갔죠. 근데 핵심 라인을 넘어섰기 때문에 더욱더 괜찮게 지금 자리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편안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이 내용 도움된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일정 어떤 거 진행이 되고 있었죠? 분식회계 관련해가지고 이거 처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심이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면 중과실로 판단은 하지만 주식 거래 정지까지는 안 갔다. 그리고 역대급 과징금을 맞을 것이다 라고도 하지만 현재 나오는 액수는 어디다? 200억. 자, 그러면 최악의 상황 완벽하게 피해 갔겠다. 게다가 중과실로 해가지고 이만큼의 벌금을 벌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자, 두산 에너빌리티 연간 실적 얼마죠? 영업이익으로 놓고 봤을 때 1조가 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 흐름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금방 넘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끝나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단순하게 영업이익 1조만 놓고 보더라도 200억 나가면 2%예요, 2%. 200억이라는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몸집 대비로 놓고 봤을 때에는 그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현재 상황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입찰 제한 관련해서도 얘기가 분명히 나오긴 하겠지만 그거는 이전에 GS가 그랬던 것처럼 뭐 소송이나 여러 가지로 밀수가 있는 거니까 수주 일정이 좀 몰려 있으면은 그걸로 좀 피해가면 되는 거고. 어? 지금 뭐 기대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네? 싶으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개별적인 사업은 또 어떤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의 핵심 사업을 말씀드리면 제일 위가 원전이고 그 다음이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수소고 그리고 가스였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 매출의 비중은 작지만은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 폭력. 근데 이 세 가지는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문정부 때랑 윤정부 때 큰 차이가 태양광 풍력 관련해가지고 이전에 되게 우호적이었다면 지금 보수적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태양광은 여전히 그렇게까지 풀리는 내용이 안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이 풍력에서 되게 좋은 소식이 하나 더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지금 정부에서 1조 기후 펀드를 조성을 해가지고 해상풍력 집중 육성할 것이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 해상풍력 몇 등 사업자? 1등 사업자. 여기에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다.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 이외에 다른 민간 자본들도 움직이게 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많은 매출이 부산 쪽으로 집중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게 전체 매출 비중으로 놓고 봤을 때뭐 엄청 커가지고
이것 때문에 회사가 막 급등을 한다. 요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돈 번다는데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과거에도 해상풍력 관련 이야기 좋게 나왔을 때 한 5에서 6% 단기적으로 올라갔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도 관련된 후속 내용이 더 강하게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정도는 열려 있구나, 이 정도는 반응해 줄 수 있구나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핵심 사업은 모두가 다 잘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완벽하죠? 차트 한번 그러면 수급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제가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차트의 핵심, 수급 핵심 뭐가 있었죠? 일단 수급은 외국인 보자. 근데 어떻죠? 어제도 불안했는데 결국에 외국인은 샀습니다. 그저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아, 외국인 빨간불 계속 유지되면 이것만 하더라도 홀딩하는 게 최고다. 그리고 기관 딱 들어오니까 여기부터 같이 빠르게 반등, 양봉도 나오잖아요. 그럼 받쳐주는 게 외국인, 상승은 기관.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베스트 121선. 지금 여기서 몇 번이고 계속 눌렸잖아요. 그런 만큼 여기를 돌파해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이 추세 자체를 바꾼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기대감 만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1선 쌍바닥 나왔고 61선도 지금 다시 61선도 거진 쌍바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 자리 잡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이게 1개월, 이게 3개월, 6개월 해서 반년치의 추세가 돌아서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원래는 241선까지 올라가는 게 보통이긴 한데 근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특징 하나 있죠. 뭐 핵심 라인 돌파하면은 481선 라인까지는 간다. 그럼 241선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쭉 한번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현재 위치에서 121선 위에서 자리가 잡힌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봐야 되는 1차 목표는 어디다? 이 노란색 선 17,000원 부분이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2만원 위에 개미들이 많이 물려 있거든요. 근데 이 아래는 좀 물려 있는 자리가 적어요. 비어있는 공간, 이 매물대 빈 공간 공략이라는 전략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올라가는 것도 기대를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얘기고 일단은 481선부터 먼저 봤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본 걸 바탕으로 총정리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야, 오늘 너무 좋다. 그냥 좀 아쉬웠던 부분들까지 해소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좀 안 되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한 거다. 그 정도로 모든 부분이 지금 완벽하게 채워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급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중심으로 쭉 보시면서 기관 엮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지라인 가장 베스트는 121선이며, 그리고 올라갔을 때 1차 480 돌파한다면 2만원 아래까지 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며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설 연휴잖아요.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뵙으면 좋겠네요.